트럼프가 자기가 2.0 딱 취임하자마자 가장 큰 투자를 했던 게 바로 스타게이트였죠. AI 산업이 그만큼 국가 산업으로 가져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설이니까 특집으로 오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AI 시장의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떤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블록체인 기반 AI 기업 커먼 컴퓨터의 김반석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일단 뭐 모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하여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커먼 컴퓨터에서 CSO를 맡고 있는 김반석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김박선 이사님을 만난 게 처음은 아니에요. CES 기간 동안 현지에서 CES 분위기를 직접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CES 이제 보기 시작할 때쯤이었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CES 2025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고 어떤 점이 가장 좀 관심이 가져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때는 좀 잠깐 정신없이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좀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vertical AI, 그리고 디지털 헬스, 그리고 피지컬 AI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산업마다 맞춤형 AI 솔루션이 주목이 받으면서 헬스케어, 모빌리티, 제조업 등 정말 모든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또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나 AI 기반으로 이제 맞춤형 AI 헬스케어 플랫폼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개인의 이런 개인화된 건강 관리나 진단 정확도를 높이거나 뭐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하는 도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보틱스와 결합을 해서 이런 물리적 환경에서도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작동하는 AI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나 뭐 로봇 분야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혁신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끌 것이라고 좀 뭔가 여러 가지 비전을 좀 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확실히 뭐 여러 가지 분야로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확대가 되는 모습, 2025년을 이제 관통하는 트렌드를 보는 것이 CES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또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무려 650억 달러를 들여서 이 AI 발전에 좀 더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듯이,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AI 에이전트라든지 뭐 초거대 언어 모델 같은 이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좀 다가올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좀 이어질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김 이사께서는 산업계에 계시니까 이런 AI 발전들 현재와 끝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젠슨왕 그 기조연설에서의 맥락과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정말 AI가 다양한 포텐셜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AI 에이전트로 융합이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로보틱스와 융합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개인의 맞춤형 AI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내 개인 비서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AI를 정말 구독하는 그런 구독형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산업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나 생산성을 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또 중국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I 시장에서 최근에 말도 안 되는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게 딥시크일 것 같고요. 오늘 또 알리바바에서 Q1도 발표를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아직 딥시크만큼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딥시크가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심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썼던 챗GPT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네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거든요. 실제로 딥시크가 시장에 던진 화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딴 데로 셀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했던 게임이 있어요. 이제 페미콤 게임이라는 게 슈퍼마리오라는 게임 혹시 아시는지요? 예, 슈퍼마리오가 알죠. 굉장히 그런 네. 저용량에서도 게임을 극대화해서 만들 수 있었던 정말 최적의 그런 성능을 활용한 그 게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 디시크가 미국 정부에 의한 그런 규제 덕분에 이런 수출이 그런 그래픽 카드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최소한의 자원을 통해서 극대화된 효율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고성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이 세상에 좀 선포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영향으로 기존의 고비용 구조를 좀 바꾸는 리턴하는 제고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오픈 소스를 위한 혁신입니다. 오픈 소스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게 정말 구동이 가능한 모델이다라는 거를 정말 글로벌리하게 나타냄으로써 앞으로 이제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도 중국도 최앞단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정말 선포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소스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딥시크 측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시장 전문가들도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중국답지 않은 그런 행보이기도 하다라는 네네.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우리 김반석 이사께서는 뭐 블록체인 쪽도 하시면서 AI도 같이 하시니까 중국 개발자들과 소통할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국의 AI 수준, 특히 이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은 김 이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에 좀 도달해 있는지 좀 판단이 될까요? 네, 실제로 중국에 있는 AI나 그런 소프트웨어 쪽 개발 인프라는 굉장히 강력하고요. 실제로도 정부 쪽에서 그런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정책 지원으로 AI 생태계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 인식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대부분 국가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리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러한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도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또 있겠죠.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딥시크와 같이 이제는 오픈 소스로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수준이라고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왜 갑자기 섬뜩해지죠? 무서운 수준이라고 하시니까. 김 이사 입에서 네네. 무서운 수준이라고 하시는 게 네, 저 지금 여기 다리에 약간 소름 돋았어요. 어떤 수준의 무서운 것인지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더 설명을 뭐 듣고 예. 싶으신 거예요? 조금 예를 들자면 지금 딥시크가 뭐 V3에서 R1으로 왔을 때 오늘 네.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챗 GPT 약간 소스 가져다가. 빼간 거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중국 네. 쪽에서 만약에 마음 먹고 미국만큼 비용 KPX를 부으면 훨씬 더 우수한 수준의 이 AI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게 H백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학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진위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소한의 성능으로 이만큼 성능을 끌어냈는데 정말 더 고사양의 GPU로 만약에 사용하면 더 무서운 성능의 이제 모델이 나오겠죠. 네, 더 무서운 성능이라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물론 딥시크를 아예 모르고 스타게이트를 발표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돈을 쏟아붓는데 위협적으로 올라오는 중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새롭게 발표를 한다는 건 AI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 AI 주도권을 이렇게 탐내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투자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AI를 통해서 제1 주도권을 이제 갖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기술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또한 AI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의 안보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AI 기술을 국가 안보와 연결해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인 자산으로 좀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그런데 이제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국만 때릴 것이 아니고 미국을 지금 직접적으로 때리는 곳은 중국이 아니고 사실 유럽권인 것 같아요. 그쵸. 유럽 쪽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작년에 반독점이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올가매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주가 하락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AI라는 것에 이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싸움이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크게 봐서는 유로존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런 글로벌 경제에서 각국의 경쟁력 수준 어느 정도까지 약간 순위로 따지자면 혹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자면 좀 재편이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중국 다음 유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국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런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뒤쪽으로도 어쨌든 GPU를 자산을 모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에는 제1로 앞장을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4위는 아시아권, 이제 한국 혹은 일본이나 네, 인도 쪽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좀 아시아권이나 네, 그렇게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인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 AI 지금 기술이라든지 개발 여력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의문이라든지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H100 칩셋이 뭐 2,000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소식도 있는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의 AI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국력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AI 사업으로 지원하겠다와 한국에서 AI 지원하겠다는 규모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 규모의 차이는 자본력의 싸움이고, 자본력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GPU를 통한 개발이 연결이 됐었는데, 저는 근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뀐 게 딥시크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이 더 어떻게 보면 한 단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도 NPU를 관련해서 개발하는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NPU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 저희가 무조건 좋은 GPU를 좀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딥시크와 같은 제2의 딥시크 혹은 그 뛰어넘는 딥시크가 만들어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AI 산업도 규모의 경제로 이루어졌었는데 딥시크라는 친구가 뿅 하고 튀어나오더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라는 걸 알려준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딥시크에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은 게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하면서 딥시크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좀 뜯어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보안을 지켜준다. 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걸 믿을 수 있냐라고 시장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AI를 믿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안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AI의 보안과 투명성 과연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기사 봤어요. 중국에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답변을 우회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안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와 블록체인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총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데이터 무결성, 그리고 분산형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투명하게 데이터 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데이터 무결성, 분산형 데이터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AI 보안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무결성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말씀하시니까 우리 김 이사님의 그 전공 분야가 또 생각이 나는데 블록체인 쪽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이제 세팅을 하면서 여기에 플랫폼을 블록체인 상에다가 구현하겠다라는 말까지 또 하면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 AI의 뭐 보안이라든지 이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쇼츠나 이런 그런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무언가를 녹화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것인지 실제 실물을 촬영하는 하는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단에서부터 블록체인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프레임 자체를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이게 정말로 가공된 AI를 통한 화면인지 아니면 실제 정말 리얼한 화면인지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도 좀 활용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일론 머스크도 그런 블록체인을 잘 알아서 도지를 통해서도 블록체인을 잘 활용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블록체인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좀 관련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I 기술 발전 물론 시장의 주가를 상승시켰던 2년간의 최대 수혜 메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감사한 마음도 좀 있기는 한 기술인데 대중이 사실 AI 관련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그 알파고라든지 뭔가 그 움직이는 로봇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네. 그런 부분들 간과하는 부분이 저희가 좀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AI는 절대 만능이 아니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이나 직관성을 대체할 수 없다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 그러니까 자동화 부분에서 인간의 효율성을, 뭔가 업무를 효율성을 시키는데 특화된 도구 정도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딥시크 사례처럼 AI는 편향적일 수 있다. 결국엔 훈련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 편향된 결과를 나타내고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답변을 뭐 오해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편향적인 수도 있다. 그리고 AI 도입 비용, 이 도입 비용도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초창기에 무리하게 또 AI에 뭔가 GPU 자원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회사적인 차원에서 조금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AI는 만능이 아니다. 또 편향될 수 있고 도입 비용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은 대중이 약간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미국 증시를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요. 투자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AI 관련을 볼 때 어떤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저도 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 아직도 AI 인프라 투자 섹터는 강한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기반에는 어쨌든 무언가로 인프라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구독형 서비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런 구독형 서비스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를 통해서 구독형 서비스나 결국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 등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딥시크를 통해서 더욱더 좀 생각이 확고해졌는데 이제 엣지 컴퓨팅 쪽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초소형화된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정말 AI가 우리 일상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NPU나 저사양으로도 고성능의 GPU LLM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은 엔비디아라든지 칩셋 제조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 GPU, 블랙웰, 호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엄청나게 그런 뭐랄까 매뉴팩처러 위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시장 센티멘트가 하반기에서 연말로 가면서 약간 소프트웨어라든지 개발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가는 걸로 보였단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의 올해 뭔가 폭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아마 저는 딥시크가 이제 아무래도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AI를 통한 구독형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AI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또 AI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AI를 통해서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제조사들만 주가가 오르는 법은 없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로봇이 더 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주목을 받은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딥시크라는 그리고 이제 QN이라는 네. 그런 알리바바 친구가 튀어나와서 나타났어요. 같이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다. 이렇게까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커먼 컴퓨터 김반석 이사께서 크립토 관련된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연결이 된 김에 안 크립토 여쭤볼 질문을 수가 또 없어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크립토 예.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뉴스들은 많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언급을 할 거다 했는데 안 하다가 행정명령을 드디어 내리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가상화폐 관련 행정명령,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트럼프 이제 취임식을 직접 라이브로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정말 비트코인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 가상화폐 이제 관련 정책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최근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RWA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미국 주도하에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위주의 암호화폐를 보는 의미하는 게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네,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다. 미국 위주의 비트코인까지 지금 암호화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AI 산업 그리고 크립토까지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커먼 컴퓨터의 김반석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반석 이사께서는 또 크립토라든지 디파이라든지 NFT, 뭐 블록체인, AI 관련 이 만능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좋은 이야기가 필요할 때는 종종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